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HT 부동산 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수 있는지, 합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시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겠죠. 총 15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고요. 다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뭐를 필기해서 제출하거나 이런 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3시간이 주어지고요. 70% 이상 맞춰야 합격입니다. 그 말인즉슨 105문제 이상을 맞거나 45문제 이하로 틀려야 된다 라는 거고요. 시험 종료 후 즉시 합격 여부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가서 시험 보시고 나오시면 거기 프런트에서 바로 합격 여부를 알려줘요. 그날 당일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동산 시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잘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자, 먼저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 시험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지. 너무 쉬운데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건 또 억울하고, 너무 어려운 시험인데 쉬운 줄 알고 착각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가서 망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시험의 이 범위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3시간 내에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 유형은 어떠한지, 문제 유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보게 될 부동산 시험은 얼마나 어렵냐? 드라이버 라이센스 시험처럼 그냥 이 문제만 내가 달달달 외워가면 패스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의사, 간호사 시험처럼 이 진짜 많은 공부를 요하는 거냐? 제 답은 그 어느 중간에 있어요. 확실한 건 드라이버 라이센스처럼 단순히 나 문제 쓱 보고 가서 보면 되겠지, 이런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개개인의 영어 실력이나 얼마나 내가 그동안 좀 공부를 해왔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임하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내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가셔야 패스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 제가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시험 범위 및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이 웹사이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 캘리포니아 부동산 부죠. 그쪽에서 공개한 시험 범위예요. 자, 여기 보시면 7가지의 큰 챕터라고 하죠. 큰 챕터들이 있고요. 각 챕터에 대한 소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이 대주제, 이 챕터에서는 15%가 나올 거야. 다음 대주제에서는 17%가 나오고 소주제는 이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7가지를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텍스트북 찾고 공부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약간 좀 웃긴데, 본인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 하고 7가지 토픽을 공개를 해놓고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7 chapters 말고도 추가적으로 ETC, etc.라는 챕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공개한 범위 밖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밖에서도 나오는 몇 문제들이 있다. 다시 돌아와서 3시간이 나에게 충분할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학생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본 결과, 이 3시간은 결국은 약간 영어에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문제도 충분히 프랙티스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문제를 읽다가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또 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고요. 하지만 영어가 괜찮고 나 충분히 공부했고 연습도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한 편이다. 이거 나 독해가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practice question을 많이 연습하고 가셔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기서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있으면 술술술 그래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전에 해본 기억이 있고 그걸 뇌가 기억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가셔라라고 이렇게 좀 서제션을 드리고 싶고요.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보이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단어만 주고 뜻만 맞추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 암기, 달달달달 단어만 외워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그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왜 정답이 뭔지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결국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appurtenant easement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문제들의 유형이 그냥 단순 뜻, appurtenant easement의 뜻이 뭐니? A, B, C, D 해서 맞는 뜻을 고르면 정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존슨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윌리스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어떤 적용 문제를 푸시려면요, 단순히 appurtenant easement라는 단어를 암기하는 걸로는 푸실 수가 없어요. 이런 류의 문제를 제대로 푸시려면 결국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시험이다. 그리고 이해를 요하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이 뭐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떤 유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뭐 그냥 제가 여기서 뭐 30초 만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무조건 이해예요. 무조건 이해. 단순히 요거는 요거구나, A는 B구나, 이걸 그냥 외워서 가시면 시험을 패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한다는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appurtenant easement라는 이 단어를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내가 정말 이해했는가, 아니면 그냥 그냥 뜻만 내가 암기하고 끝났는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려면 이 단어를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 엄마, 그게 appurtenant easement야? 오케이, 나 이해가 좀 됐어. 그러면 이 토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절대로 그냥 단순 암기해서 끝나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appurtenant easement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됐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야 시험에서 나오는 많은 류의 적용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 내가 지금 이 일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3개월이라는 목표를 잡고 이 내에 공부를 다 진행해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그래도 목표일이 좀 있어야 본인이 좀 푸시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일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것까지 하면서 내가 굳이 번아웃을 경험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좀 리얼리스틱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범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저희 아까 봤던 이 범위. 여기 대주제, 소주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책도 찾아가고 구글 서치도 해가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학급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이거를 내가 함께 공부를 진행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죠. 저 내용을 다 누군가 정리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가 편하시다면 이런 크래시 코스를 오퍼하는 많은 영어 쪽, 영어권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서 가셔도 되고요. 시험 바로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진짜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찾아서 가셔도 되고요. 한국권도 여러 부동산 학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맞는 학교 혹은 영어권 학교를 정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마 시험을 통과하시는데 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